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 그려진 리더십 이야기. 이 시대는 어떤 리더십을 바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리더십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영화 버킷리스트를 통해 죽음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리더십이 사람을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영화 버킷리스트는 직설적인 제목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0대의 정비공 카터와 80대의 엄청난 부자 노인 에드워드가 우연히 한 병실에 입원합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은 없습니다. 카터는 흑인이고 에드워드는 백인입니다. 카터는 3남매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에드워드는 4번 결혼에 실패했고 일과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며 살아보기로 합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경주용 자동차로 서킷을 달리고 총을 쏘고 어린 사내 아이들 마냥 두 사람은 재미를 찾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각자에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삶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외면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지만 죽음 앞에 선 순간 끝까지 외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관계입니다. 에드워드에게는 외동딸 에밀리가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에밀리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개입했다가 절연당했습니다. 카터는 에드워드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삶의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끝을 향해 마지막 질주를 하는 친구가 하는 부탁입니다. 에드워드는 에밀리를 찾아가고 사랑스러운 손녀를 품에 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 불편해진 사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린 기억들. 하지만 죽음은 그 관계의 숙제 앞에 우리를 세워버립니다. 하염없이 쌓여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때가 오면 사람은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으며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카터의 버킷리스트에는 눈물 날 때까지 웃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카터는 마지막으로 에드워드가 찾아왔을 때 프린트된 자료를 줍니다. 에드워드가 그렇게 사랑하는 루아커피가 사양 고양이의 똥을 가공한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둘은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카터는 눈물 날 때까지 웃기라는 항목을 지웁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건강했다면 카터는 잘난 척하는 에드워드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만약 알려주었다면 에드워드는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뛰어넘어 인생의 마지막 몇 달을 함께 보낸 이들은 루아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랑거리로 삼던 것을 조롱거리로 삼아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두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고 두 사람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는 노년에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 유한공고의 학생들에게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불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에 조금 더 일찍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죽음이 가르쳐주는 교훈 앞에 겸손히 순종한다면 그 강력한 리더십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리더십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